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팬 여러분,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192회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야, 북한 흡수통일하고 코리아 연방 구축하겠다. 이거를 미국 가서 이 합의를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한국, 북한, 이제 통일한국 되고 플러스 알파로 일본까지 흡수해가지고 2억 명의 내수 시장을 구축을 해서 반중 전선을 만드는 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한국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 쭉 할 건데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공동 대표 성상훈입니다. 그리고 한 분의 대표는 최수용 전 안기부 대북 공작관 하셨고 지금 현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유튜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하고 저희가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KCIA를 만든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시작 이 역사 전쟁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5.18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만든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은 건국할 때부터 자유민주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50 자유총선거 아시죠? 여자도 한 표, 노예도 한 표, 저기 백정도 한 표, 양반도 한 표. 자, 50 자유총선거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국민이 국회의원들을 뽑았고 재헌국회를 만들었고 헌법도 만들었고 그래가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됐는데 무슨 5.18 세력들이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을 한 겁니까? 거짓말이죠. 북한식 인민민주화 운동을 했겠지. 그래서 이런 사기꾼들 아예 씨를 말리려고 하면요.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시작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배제학당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4.19로 하야되는 시점까지 60년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일대기를 교육 방송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 4천만 원 들어가는데요. 아직 한 3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1시간 30분짜리 교육 영상 총 16편을 제작해 가지고 선생님이 PPT 넘기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국민들이 이제 제가 초등학생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아주 쉽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7월 달에 유튜브에 공개하면은 여러분이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으시고 가족들하고 공부를 같이 하시면 되죠. 자녀들 교육, 역사 교육을 집에서 부모님이 직접 시키세요. 그러면 되지. 예.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만들었고 중국 깨부시고 북한 흡수 통일하고 그런 거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많은 후원해 주시고요. 이 북한하고 남한하고 통일하려면 역사를 먼저 통일해야 됩니다. 역사 통일 없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탐나이봄 이승만의 하와이 30년 이 영화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 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단 댓글에 후원 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가 걸어 놓겠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요. 3천만 원만 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정기 지금 후원 100명 정도 되는데 1000명만 좀 모아주시면 저희가 방송국을 스튜디오를 하나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이분 저분 또 그 정교조하고 싸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초청해 가지고 방송도 좀 들어보고 뭐 그렇게 좋은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뭐 저기 각자 그냥 자기 집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용 공작가님도 집에서 그냥 작업하고 계시고 하니까 조금 뭐 부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튜디오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월 전기 1000명 1000명만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들어갈게요. 기시다 총리가 이제 한국을 방한해 가지고 현충원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뭘 했냐 그 강제징용자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그 참 고통받은 분들이 많은데 저기 우리가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일본의 히로시마에 가면은 원폭 투하돼 가지고 그 저기 조선인들 한국인들도 피해를 많이 봤는데 거기 가서 이번에 같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하고 참배를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쭉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한국을 핵으로 지켜주겠다고 문서에다 서명했는데 자기들도 여기에 좀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아유 총리가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참 진정어리게 나올 줄을 몰랐다고 하고, 일본에서도 아니 총리가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시다 총리가 아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한일 관계는 다른 사람은 이야기를 좀 하지 말아 달라,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의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은 진정성이 상당히 묻어내립니다. 그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미국의 모든 관심이 한국으로 쏠리자 미국한테 버림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이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은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미 의회가 자유를 지켰다. 그리고 한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는 19세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갖고 온 겁니다. 어? 그리고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 과정에 미국 선교사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여성 지위 향상에도 미국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게 뭐요? 미국하고 한국은 하나님 아래 형제야, 브라더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6.25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유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고, 북한 기습 침략으로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 위기가 닥쳤는데 지금 중국이 그 짓 하고 있다. 메가더 장군 또 칭찬하고, 이 인천 상륙 작전은 세계 전사에 기록될 위대한 그거는 전투였다, 작전이었다, 미군을 존경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이 4,500명이 전사했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이 뭐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흐를 거다 하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장진호 전투는 중공군과 미 해병 1사단이 싸운 전투입니다. 지금 한국에 미 해병 1사단이 들어와 있죠. 훈련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야 우리 리턴 매치 한번 해야지, 짱깨들 한번 다시 깨부셔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미국 혼자 했으니까 힘들었다면은 지금은 한국에 화끈하게 도와줄 테니까, 야 한미 연합군이 중공군을 한번 깨부실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6.25 이야기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면서, 윌리엄 웨버 대령이 참전용사 희생을 기리는 활동에 예성 바쳤다면서 웨버 대령 손녀 모셔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함께 자유 지켜낸 미국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미국의 그 참전 용사 세력, 미국의 군부를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안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독교 세력 그걸 끌어안아 버린 거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은 속된 말로 털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도니까 느릿느릿하고 뭐 저기 좀 답답해 보이는데, 충청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를 때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너 보신탕 먹냐,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개혀 그러죠. 그리고 느릴 때는 앞에서 차가 안 가고 막히고 좀 빨리 뒷사람이 빵빵거리면서 아저씨 이제 창문 내리 보시고 좀 빨리 좀 가시라고, 느릿하게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충청도 분이 앞차에 탄 충청도 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따 그렇게 급하면은 어제 출발하지 그랬슈, 그랬대요. 아버지 돌 굴러가유. 그게 충청도 스타일인데, 느린 것 같으면서도 가가지고 할 건 다 하고 이 들고 올 거는 다 들고 온 겁니다. 그 참전 용사들 명예롭게 대우해주는 미 정부에 감사하다, 미국 국민들 참 경의를 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6.25 37개월 중 34개월은 중국과 유엔군의 전쟁입니다. 이게 중공군하고 다시 한번 맞짱 뜨자, 그 이야기를 한 거고, 박정희 대통령은 케네디 정부가 권고한 로스토우 경제 성장 모델을 받아들였다, 이 뭐요? 한국은 미국이 만든 나라야. 그러니까 너희가 막 돈도 갖다 바치고 저기 기술도 갖다 바치고 다 갖다 바쳐야지. 야 중국하고 싸우자며. 야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몰빵하세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전략가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윤석열한테 이거 눈 뜨고 코 베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 선언문에 보면은 독자적인 핵무장을 포기하겠다, 핵 확산 금지 조약 준수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미국도 야 핵으로 우리 지켜줘, 꼭 지켜야 돼, 약속 지켜야 돼, 그래 해놓고는 하버드대 가가지고는 야 우리 1년 안에 독자적 핵무장 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어제는
독자적인 핵무장 포기하겠다 해놓고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 안 하겠다 해놓고 그 다음날 하버드에 가가지고 야 우리 또 핵무장 할 거야 이러니까 지금 미국은 완전 어대벙 X돼 버린 거죠. 그 왜냐하면 한국이 핵무장을 못하게 막는 게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인데 그러면 한국은 야 우리 핵무장 할 거야 그 이야기 할 때마다 미국이 아예 하지마 하면 너 뭐 해줄 건데 야 돈 갖고 와봐 기술 좀 갖고 와봐 뭐 좀 갖고 와봐 계속 뜯어먹는 거지. 계속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호구 잡힌 거예요. 내가 불알 잡혔다니까는 표현이 거시기하다는데 70년 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6.25 한국전을 빨리 끝내는데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받아내고 20개 사단을 무장할 수 있는 무기 받아내고 2억 불 받아내고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한테 호구 잡혔다면은 50년 전에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호구 잡혔죠. 박정희 대통령이 군비 증강해야 되는데 돈 떨어지니까 주한미 대사 청와대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야 우리가 북한 치려고 하는데 3일이면 평양 접수할 수 있어.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뭘 어떻게 생각해? 돈 갖고 오라는 이야기지. 그래가지고 2억 불 줄 테니까 북한 친다는 이야기 안 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벼랑 끝 외교를 해가지고 돈 2억 불 받아 그거 가지고 군비 증강하고 무기 사고 저 경제 개발하고 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벼랑 끝 전술을 이어받은 게 그게 모방한 게 이승만이고 그 김정일이었는데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계승한 게 누구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지금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거 실제로 되면 미국이 반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이승만 혼자한테도 그만큼 뜯겼는데 이승만의 외교 전략을 속된 말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어떻게 등쳐먹고 삥 뜯어먹었는지 그거를 기념관 세워가지고 전 국민이 제2의 이승만이 된다. 한국의 청년들이 이승만이 몇십만 몇백만이 다시 태어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미국은 한국한테 다 상납해야 돼. 다 뜯기는 거야 이제. 그 무시무시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 미국의 그 핵잠수함이 한국에 들어오죠. 이게 지금 일본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과거에 지금 문재인 정권 있을 때는 뭐가 됐냐면은 미국이 일본을 붙잡고 있게 됐다고. 왜냐면 한국이 친중 반미를 하니까. 그런데 미국이 해보니까 야 쿼드도 이거 시원찮아. 그리고 오커스도 시원찮아. 미일 동맹도 시원찮아. 왜냐하면 중국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일본은 공격 무기가 없지. 그런데 한국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야 우리 선교사들이 만든 나라야. 야 한미 동맹 이전에 기독교 동맹이 있었어. 뭐 이런 이야기 해버리고 야 우리 같이 중국하고 저기 끝나지 않은 전쟁 한국전 이제 마무리해야지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의 모든 신경이 한국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된 말로 일본은 팽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시다 총리가 바들바들 떨면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 저자세 외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지. 자, 미일 안전보장조약은요 10년마다 갱신되는 갱신형 보험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지켜주게 돼 있고 그 미일 안전보장조약 첫머리에 보면은 일본은 그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아예 딱 체제가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에 맺었던 미일 안전보장조약 그 구버전은 미군이 일본의 정치에도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60년대 맺은 신미일 안전보장 조약에 따르면 그런 식민지 조항은 빠졌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일본은 민주주의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지켜주게 돼 있고 그리고 10년에 한 번꼴로 갱신되게끔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겠다, 핵으로 공격하겠다. 그거를 이번 문서에다가 서명을 했는데 그럼 일본은 북한이 일본을 핵으로 공격을 했을 경우 미국이 안 지켜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바들바들 떨려가지고 지금 한국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아유 그 한국의 해구산 그 문서화됐는데 우리도 좀 같이 좀 씌워줘 우산 좀 씌워줘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예요 지금. 그 반면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반영구적으로 유효하고 종신보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상호 방위 서로 지켜주는 겁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서로 지켜주는 거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보다 영어를 더 잘했죠. 그리고 미국에서 학교를 3개 나왔죠. 조지 워싱턴대 하버드 그리고 저기 프린스턴. 그러니까 미국 애들을 가지고 논 거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다가 미국하고 동급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 한국이 어떻게 미국을 지켜줍니까? 한국이 완전 다 초토화됐는데 말도 안 되는 조약에 야 서명해 이 새끼야 해가지고 미국의 불알 잡고 흔들어가지고 서명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거는 치욕적인 이 노예 계약에다가 서명을 한 겁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 참 위대하시다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승만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노예 계약서에다가 서명을 한 게 그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근데 이제는 윤석열한테 또 사기당해가지고 뭐요? 핵 잠수함도 주기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야 되고 핵으로 지켜줘야 되고 한국이 핵무장 하겠다 하면 아유 하지 마라 하고 기술도 갖다 줘야 되고 돈도 갖다 줘야 되고 틀린 거예요. 틀린 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충충 돌아서 느릿한 것 같은데 다 따먹은 거예요. 다 따먹은 거. 그리고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MOU를 50건 체결했는데 바이오 23, 산업 13건, 에너지 13건, 콘텐츠 1건, 뭐 인공지능, 우주기술, 뭐 양자 컴퓨터 등등 군사기술 다 지금 한국에 넘어오게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안 그래도 지금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뭐 원전 이런 기술이 다 갖고 있죠. 다 갖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미국의 인공지능, 우주기술, 뭐 양자 컴퓨터 등등 이런 게 들어와 버리면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한국 그냥 군사적으로 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고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제 2016년에 아시아 최초로 한미 우주 협정을 체결했는데 달 탐사 기술을 한국한테 줬다고 미국이. 그래가지고 지금 달에 지금 갔다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이제 그 방산 기술 한미 방산 FTA도 이제 맺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되면 연간 500조 원의 미군 무기 조달 시장에 한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본은 뭐 지금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일본은. 그리고 연간 약 한 2,000개 정도 되는 첨단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가 가능한데 지금 6월 1일 날 지금 미국이 경제가 이제 그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 미국의 미 정부의 부채 한도가 초과돼 가지고 그 디폴트 선언하는 게 뭐 6월 1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공화당에서는 미국의 부채 경비를 자꾸 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비 줄일 수 있는 게 군비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이지스함을 만들면 한 척이 1조인데 미국이 만들면 3조 4조가 되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100척의 이지스함을 만들면은 그 100척을 한국에서 지으면은 한 300조 원 정도를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은 무기를 한미 방산에 FTA 맺고 한국군이 전차 장갑차 뭐 전투기 뭐 함정 만들어 가지고 미군에 납품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미군은 아주 최첨단 무기 게임 체인저 무기만 만들고 중저가 무기는 재래식 무기는 한국이 만들고 이제 그러한 형태의 이제 한미 군사 협력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번에 뭐 장진호 전투 이야기하니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머리 깨져 피 흘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장진호 전투가 뭡니까? 미군이 그 압록강까지 올라갔을 때 중국군이 12만 명이 포위하고 미군을 공격했는데 이때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의 항공모함 폭격을 받아가지고 중공군 12만 명, 구병단 12만 명이 괴멸됐어요.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거나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대통령이 장진호 전투를 언급을 해버리니까 지금 중국이 바들짝 떨어버린 게 한미 연합으로 중국 깨부시자, 북한 점령하고 중국 깨부시자 그 이야기를 돌려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덫에 걸린 게 낚시에 걸린 거예요. 그 이때까지 중국은요. 중국 정부가 한국전에 참전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인민지원군이 그러니까 민병대가 참가를 한 거지 중국은 상관없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장진호 전투를 이야기를 쭉 하니까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머리 깨져 피 흘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걸로 자기들이 실토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북한 접수하고 이제 종전 선언이 되면은 그러면 중국은 뭐 해야 돼요?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돈이 없죠. 한국에 막 한 5천억 불 내놓으라고 하면은 5천억 불의 기준이 뭐냐 하는데 야 한국이 5천만 명이니까는 한 명당 1억 불씩 해서 5천억 불 뭐 그래 하는 거지. 그 뭐 전쟁 배상금 물리는데 뭐 더하기 빼기 정확하게 하는 게 있어. 대충 5천억 불 때리는 거지. 천억 불을 하나, 3천억 불을 하나, 5천억 불을 하나. 어차피 못 갚으면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영토를 떼내는 거예요. 동북 삼성 떼내고 그리고 청도 떼내고 그래 가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일본에서 히로시마에서 이제 G7 회의를 하는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들어가는데 G8, G8 아마 될 겁니다. 그래 되면은 중국 지도를 보시면 꼭 닭처럼 생겼어요. 닭 그 부리 밑에 이 뭐라 벼슬이랍니까? 벼슬이 닭목 있는데 여축 늘어진 거 이게 저 한반도 아닙니까? 똑같이 생겼죠. 그 이제 미국도 배고프고 유럽도 배고프고 일본, 한국 다 배고프니까 야 중국 나눠 먹자. 그 이야기를 이번에 G7에서 5월 17일부터 합니다. 자, 옐런 그 재무부 장관이 경제보다 국가안보 우선이다. 미국이 손해를 봐도 중국 박살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첨단 반도체 장비 중국 반입을 제한한 것처럼 첨단 기술을 이제 중국에 이제 제한해야 된다. 중국 견제법 2.0 이제 추진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미 상원 하원 전체 다 지금 찬성을 한 게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걸 다 막는다. 중국에 투자 제한하겠다. 바이오 산업도 중국의 바이오 산업 죽여버리겠다. 뭐 그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의 반도체 제재를 하니까 1년 동안 반도체 5,7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SK도 1년 안에 중국 공장 철수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쓱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이 반도체를 20년 만에 감산을 하는데 중국의 반도체 공장에서 감산을 합니다. 뭐 그러면서 슬금슬금 철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공장에다가 300조 투자하고 SK도 뭐 100몇십조 투자하고 경기 남부 지방에 거의 한 400조에서 500조 원의 이제 투자가 이제 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되면은 그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가 없으면요. 전기차 못 만들죠. 전기차에 반도체 한 200개 들어간다고. 전기차 죽어버리면 그 전기차 배터리 다 죽죠. 그 전자업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일반 자동차도 그 반도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선 못 만들지, 전투기 못 만들지. 그 중국은 농업 국가가 되는 거, 농업 국가. 그러면 그 중국의 전자산업 한국이 다 먹을 거 아닙니까? 중국의 자동차 현대가 또 많이 가져가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죽여버리고 전 세계 각 나라가 이렇게 다 나눠 먹자. 이제 그 이야기를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군은 어떻게 됩니까? 소달구지 타고 다니는 거야, 소달구지. 전차 장갑차 전부 업그레이드 성능 개량 안 되고 방산업체 다 문 닫고 GPS 다 떨어지고 위성은요 3년에서 4년에 한 번 꼴로 그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계속 신규로 발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한 10년 지나면은 GPS 위성 다 떨어지고 인공위성, 정찰위성 뭐 다 떨어지고 나면은 중국군은 작전을 못하죠. 미사일 뭐 100개, 1000개 있으면 많어. 그거 다 고철되지. 그리고 반도체가 없으면은 위성도 못 쏘지만은 그 미사일 안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 그것도 몇 년에 한 번꼴로 다 개복해가지고 반도체 갈아 끼우고 배터리 갈아 끼우고 해야 되는데 배터리 기술 죽어버리고 뭐 저기 반도체 기술 없어지고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 미사일, 전부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함정,
GPS 없으면은 기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중국 거는 뭐 소달구지 타고 말 타고 창 들고 활 쏘는 그러한 군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반면에 한국은 그 무인 전투기가 막 날아다니고 무인 함정, 무인 잠수정이 막 날아다니고 돌아다니고 로봇 개에다가 총 달아가지고 로봇 개가 뛰어다니면서 총싸움하고 드론에다가 기관총 달아가지고 하늘에서 뭐 기관총 쏘고 하늘에서 수류탄 떨어뜨리고 하늘에서 박격포 저기 뭐야 유탄 발사기 쏘고 대전차 미사일 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냐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한국의 미국의 핵잠수함이 한국에 주기적으로 들어오면은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바짝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총 비상이 걸리거든. 주한미군은 완전 전체 비상 걸리면 중국도 비상 걸어야 되니까 북한도 비상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진핑이의 그런 외교적 업적이 한 방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진핑이의 호위 총국 최고 책임자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안에서 그 시진핑파와 시진핑파 간의 내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지금 대도시에서도 이게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데 집 사고 차 샀는데 갑자기 회사가 망해버리니까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17만 원, 1000위안 미만으로 사는 5억 명의 중국인들은 이미 지난 3년 동안 굶어 죽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전염병 걸려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병원에 가도 약을 못 구하니까 병원에 가도 죽고 안 가도 죽고 전염병 걸려가지고 지금 인민해방군 뭐 죽어간다 뭐 외교부 직원들 60명 죽었다 이런 이야기 쭉 나오고 있죠.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들고 올라니까 총 쏘고 뭐 지금 사실상 중국도 내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지하 반정부 조직이 1000개 이상 발견됐다 그러고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도와줄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북한이 무너졌을 때 그 만주 지역에 있는 북한군이 중공군이 북한에 들어갔다가 저기 배고픈 북한군한테 습격당해가지고 약탈당하고 괴멸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저기 만주로 100만 명, 200만 명 북한 난민이 몰려들 수도 있기 때문에 중공군이 북한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중공군하고 북한군하고 합세해가지고 그 시진핑이를 칠 수도 있잖아요. 북경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시진핑이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일이 지금 다와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바이든도 한국 빨리 통일시키고 야 저기 북한을 해방했다 뭐 그런 정치적 퍼포먼스가 있어야지 내년 선거에서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그걸 통일시키고 그 일본까지 해가지고 한국, 북한, 일본까지 2억 명에 달하는 내수시장을 만들어 버리면 중국을 견제하는 자유진영의 2억 명에 달하는 내수시장이 이제 형성되겠죠. 거기에 핵심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저기 현대차가 제네시스 1억짜리를 3천만 원에 만들면은 도요타 혼다는 다 죽겠죠. 망하겠죠. 그러면 도요타 혼다 소니가 어디로 가야 돼? 북한으로 가야 돼. 그러면 메이드 인 코리아 혼다, 메이드 인 코리아 소니, 메이드 인 코리아 도요타가 되는 겁니다. 일본은 그냥 한국의 시장이 되는 거고 관광지가 되는 거고 일본의 산업 기능은 완전히 이제 거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 안 그래도 아날로그 국가고 디지털 국가로 전환을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한국이 다 갖고 있죠. 일본은 아무것도 없어요. 반도체 없지, 전기차 없지, 전기차 배터리 없지, 원전 없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밀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국에다가 미국이 우주 기술 넣어주고 인공지능 기술 이전하고 거기다가 저기 뭐 양자 컴퓨터 기술 이전하고 그러면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기술력이 좋아지는데 북한의 공장을 갖다 놓고 북한에서 생산하면 성능은 세계 최고인데 가격은 메이드 인 베트남산보다 더 싸게 나오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전 세계 전자업체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국 업체가 다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 업체 지분 삼성전자 지분 한 70%는 미국 애들이 갖고 있지. 그래가 돈 벌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그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접수하고 중국 무너지면 만주 동북 삼성을 한국에 붙이고 만주 국가를 부활시킬 거예요. 만주 폭국, 만주국을 부활시켜 가지고 예? 그러면은 한국 만주국 간에 이제 상호방위조약 FTA 체결되고 한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만주국에 이전되고 그러면서 이제 코리아 연방, 고려 연방이 되는 거예요. 몽골부터 동북 삼성, 북한, 남한, 일본까지. 그러면은 3억, 4억의 그 코리아 연방이 탄생되는데 거기 핵심이 한국이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가지고 미국이 여기다 만주에다 군사 기지 내고 그 미국이 속된 말로 3억 4억의 이 시장을 만들어 놓고 미국 애들이 와가 장사하고 이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 후원 좀 많이 해주시고요. 역사 전쟁에 여러분 투자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시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1시간 30분짜리 교육 영상을 만드는데 4천만 원 드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많은씩 월정기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저희가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은 국내에서 5.18 세력들이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했다는 그 거짓말이 없어질 거고 북한이 통일되면 북한에도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또 깔아야죠. 그리고 만주가 또 이제 열림을 만주에도 또 이 역사를 갖다 줘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 한인 그 교민들한테도 이게 다 퍼지기 시작하면은 그럼 한인 3세 4세를 교육시키면은 이 역사 하나를 가지고서 전 세계를 통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역사 한류를 수출하는 겁니다. 역사 한류 수출에 월정기 만 원씩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댓글을 참조하시거나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